오일서명이 181화 시작하겠습니다. 일주는 이어가죠. 병월주 편입니다. 그 전에 사주 하나 풀고 갈 거예요. 며칠 전 조국 대표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언론에 많이 나왔죠. 언론에 나왔나? 제가 본 건 유튜브. 나의 미래를 알려주겠다고 사람들이 많이 연락한 모양이에요. 법사, 도사, 무당. 여하튼 나 65년생이야. 63년생이냐 65년생이냐 뭐 말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사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김효일주 아니고 이제 경인일주 사주죠. 하여간 조국 혁신당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기체를 검찰국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 선진 복지국가 제7공화국 건설, 내 몸을 불사른다는 각오와 결기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밑줄을 그은 것은 이런 기운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사주의 기운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대운이 그렇게 흐르지 않으면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인내해왔는데 몇 년간 대운이 지금과 같은 대운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 이렇게 안 나서요. 에너지의 힘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하지만 다 명리를 따를 이유가 없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신념, 공익적인 신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좀 부끄러워요. 저는 이런 걸 보면. 명리 공부한 사람, 조국을 위해서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메일 보내면 그만이지. 보든 안 보든. 그죠? 문자를 보냈든, 카톡을 보냈든. 굳이 뭐 전화해가지고 미래를 알려주겠다. 본인 미래나 열심히 챙기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이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고, 이제 저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 인사 명리 밴드인데 작년 12월 3일 그때 이제 272번째 사주로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주를 쭉 풀어놓았죠. 이건 이제 내용 안 보이라고 제가 하나 붙여놓은 거고, 지금 오늘 날짜로 370개 올라온 것 같네요. 매일 제가 거의 매일 올려요. 쫙 풀려있는 거.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3일체 공부법 온라인 강의 듣고 이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밴드의 실제 명조, 잘 해설된 명조 이렇게 공부하면 사주는 1년 만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논리 정연한 로직 이걸 배운 다음에 차곡차곡 쌓아가면 된다. 그걸 모르고서 강론을 열심히 해봐야 사주를 풀 수 없다. 그 강론이 또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적용이 되겠냐고. 여하튼 한번 풀어보죠. 을사경진 경인 정축 신은 추론입니다. 우리가 대략 알잖아요. 그것만 얘기를 해보죠. 살아온 거 다 면밀하게 저 나무위키, 위키백과 이런 거에 맞춰서 볼 필요까지는 없죠.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고, 편인에 태어났습니다. 인성 사회에 태어나면 공부해야죠. 편인은 베이스가 종교명리 철학이에요. 제극인 딱 걸려 있잖아. 제극이 되면 머리 좋은 거죠. 여튼 진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장간 보시라고요. 사회의 디테일한 속성을 보여준다고. 을개무 상관생제 할 거야. 근데 페인이잖아. 그죠? 특수 자격, 특정한 전문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을 터득하여 자격을 얻어서 자격 가지고 말할 거야. 상관페이는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상관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상관의 정의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제극인 되잖아요. 편인 제극인 돼야 현실에서 벗어난 종교명리 철학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인문 공부 이런 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이 현실 사회, 인간이 일군 문명 사회의 시스템에 걸맞은 그런 공부, 그런 학문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묘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비견이 올라와 있고, 우리는 여기서 드러났어. 국가적인 인재가 될 수 있어. 이제 이런 의미죠. 그게 이제 학창 시절에 보면 국립대학 이런 거고, 해외대학 이런 의미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관의 속성을 따지면 나이별로 보면 국가기관 이런 것은 이제 나이 들면서 보시면 인묘진 이것은 겉으로 이제 뭐예요? 편재, 편인의 제극인이죠. 그게 이제 두뇌 작용 이런 걸로 당연히 쓰이는 것이고,
제극기는 판단 능력, 분석 능력 이런 거란 말이에요. 동시에 그 위에 경금이 있으니까 얘의 꿈을, 얘의 편인적 이상을 내가 현실화시켜주는 것도 되고, 이게 격각이기 때문에 내가 진토 공부를 막창 좀 하긴 했는데 거리를 좀 두고 싶다. 나는 축토 공부할 거야. 정인 공부할래. 왜냐면 이게 축인하고 딱 이어지고 사유축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죠? 국가자리 관에서 공부하는 거, 해외 자리 관에서 공부하는 거, 너하고는 좀 거리를 둘게. 쭉진파, 나는 이거 선택해서 오랫동안 이거 할게. 이런 의미가 있다고. 이게 같은 공부라도 제극인 이렇게 걸려 있다면, 상관생제용으로 쓴다면, 이것은 개신기 이렇게 양인이 있죠. 그죠? 공부해서 이 개수를 내가 쓰는 상관, 말, 이런 것도 당연히 되지만, 그죠? 사람으로 보면 제자 이렇게 됩니다. 식상은 낮은 사람, 아랫사람들이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들 뭘로 가르쳐요? 내 정인으로 가르친다고. 내 정인 지식 자격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지장간 뜯어보면 다 알 수 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토국수 기계 극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때? 이렇게 부드럽게 토생금, 금생수 하면서 굉장히 인자한 스승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딱 붙는 거고, 딱 붙는다는 게 잘 보시면 내가 뭔가를 배워서 말하는데 그게 무게압으로 화기를 만들어내잖아. 이게 권력지향형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을사경전을 보면 나 국가 잘해서 월급 받을 거야. 그죠? 그런데 재생쌀 살인소통으로 해서 나 권력 가질 거야. 내가 자격 갖고 말해서 돈 벌 거 이것도 되지만 내가 나의 특수 자격으로 상관들 꽉 잡아가지고 이런 것도 되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권력 지향형 이런 의미를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그거 좀 거리를 둘 거야. 거리를 두고 나는 정인학위를 따서 그죠? 정인학위를 따면 어떻게 돼요? 국가자리, 해외자리의 관, 명예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게 이렇게 드러나죠. 나도 관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국가자리에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국립대학 교수 이런 의미도 되지만 왜냐면 이 상관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썼으니까 그리고 운에서 축자에 이렇게 돼서 직접적으로 이 사주가 식상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공부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쓰다가 대문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다 뭐 이거 드러나야만 되는 게 아니야. 이 사주는 오히려 관이 이제 20대부터 확 드러나서 유명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죠. 재생관으로. 내 쪽에 관이 있으면 연월에 비겁이 있을 때 내가 리더 역할, 리더의 기질, 리더가 되고 싶은 욕망 이런 거 다 되죠. 이 정신 심리니까 천간이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는 내가 더 높은 자리가 있는 그런 정관을 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재성 내가 축인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국가자리 평광조직과 연결된 자격, 살인소통 자격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인사형, 인사신, 가사명이죠. 신금 대신에 경금이 드러나 있는 법조계 그런 의미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이런 평관 법과 연결된 정인은 어쨌든 대중적 제너럴한 학문, 그래서 석박사학위 이렇게 쭉 공부하는 것이고 이 축토라는 정인을 공부할수록 이 사람이 굉장히 뭐 나대냐 이런 게 아니죠. 이게 나와 나의 관을 인멸시키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은 계유대운을 딱 만나서 어떤 속성이 생기냐. 이 갑술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그죠? 이때 이제 이렇게 되면 인옷을 이렇게 되면서 그죠? 이 축수령 이 축토를 좀 벗어나서 인옷을 이 사화 국가자리의 평관이 이렇게 임묘된 이 술토와 내가 인연이 되면서 그 관을 갖는 그래서 국가의 록을 일시적으로 먹고 그러는데 이제 굳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이제 이 시기에 굉장히 곤란함을 겪고 그건 여러분 따져보시고 이 계유대운에 이렇게 내가 뭘 만나요? 양인 이런 거 이런 강력한 근 그것도 사유축으로 강력한 근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내가 인내하고 참고 그랬다면 이제는 어떻게 세상에 얘기를 하겠다죠.
같이 하는 거야. 유금하고 사유축 삼합을 맺어서. 근데 유금이라고 하는 존재들 해봐, 합시다. 당신 당 만들어. 이렇게 했겠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운을 지금 만나게 해준 거예요. 대운에서는 사유축, 이 국가 자리에 관을 이 유금들이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죠? 그런데 내가 상관경관 해도 좋다는 거야. 내 관을 내가 깨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아직 지금 대법 판결이 남아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2심까지는 그랬는데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주적으로는 보세요. 원래 그냥 평범한 민주정권 시기였으면 아예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해봐야 입 아프니까 형평성에 어긋난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의 괴롭힘을 받고 있는 거죠. 검찰의 괴롭힘을 받아왔죠. 상관경관은 보통 구설수 이런 거잖아. 그죠? 그것도 양인이 상관 써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운이 이제 갑진을사 이렇게 되면 상관 직접 못 치죠. 상관승제 재생관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수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대법 판결이 오래 있을지 총선 결과에 따라서 내년으로 넘기고 뭐 이게 전국 흘러가는 거 보면서 그렇게 판결될지 그건 모르죠. 그런데 내년에 이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제 4월에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인사형 걸릴 때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인사형 딱 이렇게 되면 이 대운에 사유축 에너지가 있어서 이 축토라는 무덤 속에 어쨌든 금기가 많이 무덤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 그죠? 그러면 어떻다? 별 문제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상관생재 재생관으로 별 문제 없다. 올해 갑진에 이게 뭐 무진월에 뭔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 각을 이 10월 이때 좀 문제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축토를 건드리니까 올해 이 축토가 건드려질 때 그러면서 연결된 임목 인사형이 나오고 이 신월도 마찬가지예요. 인사신 사명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게 건드려지면서 신금 인묘 경금 인묘 그럴 때 대법 판결 나와가지고 그럴 때 걸리면 저도 장담 못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넘어가서 내년에 별 문제 없이 정치활동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 왜냐면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사실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닌데 어쨌든 전국은 이 사람을 대법 판결에서 집어넣을 그런 식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제가 보고 있는 거고 아무리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래서 대법 판결에서 이제 법리만 보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낮긴 한데 다 그것도 이 판사들도 눈치 봅니다. 눈치 보니까 그런 판결들을 해댄 거고 말도 안 되는 뭐 바이든 날리면도 판결하는 애들이니까 존경받을 건덕지가 전혀 없죠. 여튼 이렇게 되면 요 외부 영입 민재 나를 이렇게 막 후원해주는 이런 비겁 양인들 근데 양인성이 그래 폭발하는 거예요. 투쟁한다 이런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이 진유합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젊을 때는 이게 이제 막 판검사를 추구하는 그런 동료들이고 이랬다면 나와서는 또 다르죠. 녹을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야. 이게 내가 거리를 두다 이렇게도 되지만 유금 있을 때는 사유축하면서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진유로 이쪽하고도 연결돼 있는 그죠? 그렇잖아. 민주당에 있는 사람도 오고 민주당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쪽하고 끈이 있는데 사유축으로 이쪽하고 이렇게 연결된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 또 양쪽에 다 라인을 갖고 있는 연결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려주잖아. 그런데 이제 이런 운에 평범한 운에 보면 이렇게 비겁이 많고 막 이렇게 되면 내 돈도 많이 깨지는 거예요. 리더고 그러면. 그래서 당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당비가 많이 모이고 이제 그런 일들이 돼야겠죠. 여튼 그래서 이런 기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보가 다 이런 운의 에너지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여기까지만 풀죠. 넘어가겠습니다. 병호일주 10성으로 보면 양인, 지지겁재, 양간의 지지겁재니까 양인입니다. 양을 잡는 칼. 그러니까 겁재는 겁재인데 왜 양인이라고 부르냐? 지지겁재를 양간의 지지겁재를 음간은 이제 관대지 토죠.
속성이 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겁재는 재물을 겁탈하는 도둑의 속성이라며 여기는 칼도 들고 있어, 강도. 그런데 그렇게 흉악하게만 보지 말고 뭐다? 프로페셔널이다. 자기 분야의 칼이라고 하는 건 상징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무나 칼을 들고 있을 수 없죠. 칼을 차고 권력자들이 이렇게 칼을 딱 나눠주잖아. 고려거란 전쟁 출정할 때 이 도끼 딱 나눠주듯이 그런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한 추구 그런 직업성, 상징적 권력, 칼 이런 것들 그 칼을 확대하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칼이 아니라 상징적 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권력 그리고 상징은 상징인데 물상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구두칼 이런 걸 쓰는 사람, 제와점 이런 것도 다 양인이에요. 고집 세게 생겼죠. 이 병화가 양기가 굉장히 강하잖아. 거기에 이렇게 왕지 근을 딱 깔고 있는 양인이니까 얼마나 밖으로 표출하려고 하는 자기 양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기질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걸 주체성, 뚝심, 의지 이런 걸로 쓰면 당연히 좋죠. 복 받은 거지. 그 뭐야 그거. 육수살이라고 육수 뭐 이런 게 있죠. 그 빼어날 숫자를 쓰는데 6개의 빼어난 일주 뭐 이래가지고 뭐 병호정미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무오무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뭐 너무 또 그런 거 달달 외우실 필요 없고 왜냐면 그게 이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동업을 하기가 참 어렵다. 이게 또 왕지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겁들하고 모이면 내가 대장이야 이씨 사움이든 인호술이든 내가 대장이야 이거 하려고 하면 고집 한번 부리면 장난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러나 그런 리더의 뚝심, 밀고 나가는 거, 이게 구조가 좋을 때, 그런 것은 또 엄청난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간여지동 사주들은 몸을 많이 움직여야 돼요, 여하튼. 몸을 많이 움직인다니까 신체 단련을 좀 해줘서 본인의 강한 기운을 좀 빼줘야지. 맨날 힘이 넘치는데 그 에너지를 마구 써버리면 말도 험하게 나오고 말도 엄청 많이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12연성 뭐 딱 보면 비견의 양인의 상관 항상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성 동시에 떠올라야 하는데 인성의 제재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자격 없이 쓰는 상관 그것도 양인하고 이렇게 함께 쓰는 상관은 불법 비리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보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다. 베이스 기본 이론이라는 것이 기본 의미라는 것이 그런 건데 단 뭐예요? 원국 구조나 대운에서 이렇게 상관 폐인되면 별 문제 없는 것이고 상관은 또 이 정의감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니고 이 사교력 이런 것들 사람들하고 막 뭉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죠. 나쁘게 쓰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관이 있으니까 이 에너지 강력한 비겁 에너지를 좀 빼주는 운동 이런 걸로 많이 써야지. 그걸 안 빼면 말을 겁나게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운동 안 하면 양인은 칼대입니다. 어릴 때 이 양인 구조들이 꼭 양인 일주가 아니라 이 연월의 양인, 특히 뭐 멀지 양인. 그러면 어릴 때 뭡니까 그 흉터 같은 거 크게 다쳐가지고 뭐 바늘 꿰맨다든가 이런 이제 얼굴에 흉터 남거나 몸에 흉터 남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중년 수술수 이런 게 있다고 하죠. 이 양인 일주라고 해서 무조건 중년에 100% 수술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술도 많이 한다. 양인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다 베이스고 구조에 따라 달라요. 특히 이제 금극목 이런 구조가 성형도 잘 하죠. 거기에 이렇게 병월주처럼 화가금을 달구면 목이 많이 상하니까 개운법으로 자기도 모르게 성형, 문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해요, 진짜로. 그 문신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면 너무 좋아서 막 여기저기 완전히 도화지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든 남자든 그죠? 몸에 뭐 하나 이상한 거 칼대는 것뿐만 아니라 막 문이 새겨지는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 있죠. 당연히 저도 그렇습니다만 12음성으로 제왕이죠. 제왕 이 걸럭은 12신살로 망신도 되니까 걸럭은 이제 이 자기 주체성이 엄청나게 강한 거고
예전에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생각해보면 이제 왕의 자리를 넘보는 뭐 이런 거죠. 절정기를 향해 가는 자기 주관성이 굉장히 많은데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제왕으로 가면 어때요? 이 왕지는 그야말로 능력을 갖춘 군주로서의 리더로서의 온갖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절정에 딱 오른 거야. 전성기에 딱 위에서. 그러니까 능선홍대의 능력, 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왕, 고려거란 전쟁의 현종,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현종 굉장히 이제 노련해지고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보는 시야도 굉장히 넓어지고 성품도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능력도 출중해지고 그게 이제 제왕의 기질이죠. 11살 장성이니까 인호술 삼합의 같은 의미죠. 그래서 왕지의 양인의 제왕의 장성의 뭐 엄청나게 강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오행중 이 천간 10간 중에 가장 강한 이 지지로는 사화의 육양의 기운 무조건 내 에너지를 발산하겠어 나를 봐라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병화 이 병호일주 엄청나게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기운을 좀 누그러뜨려야 한다. 이렇게 관여지동으로 되어 있으면 배우자가 항상 비견 또는 겁재일 거 아니에요. 그죠? 비견이면 예를 들어서 뭡니까 갑인 뭐 을묘 뭐 이런 식이 되면 그야말로 자기 기질과 똑같은 배우자 혹은 자기를 정말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 해주는 배우자 이런 거 원하죠. 근데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음양이 달라 음양이 다르고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른 관여 지동은 내가 내 입장에서 이제 겁재인데 그러면 나는 지지로 내려오면 사화하잖아. 얘는 올라오면 정화니까 다르잖아. 비록 다르지만 다르다는 것은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왕으로 모시잖아. 그러한 사람, 비록 다르지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적극적으로 막 세상에 나가고 싶어. 엄청나게 막 날뛰고 싶어. 내 이상을 펼치고 싶어. 그런데 이 오화는 사화와 달리 안으로 좀 집중하고, 왜냐면 전성기에서 내려오니까 마치 5월에 이제 이름이 시생하듯 이제 수렴의 에너지, 안으로 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낮추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죠. 이 오화 자체가 지장간의 병기정이기 때문에 병화의 에너지를 기토를 통해서 정화, 빛을 열로 이렇게 수렴에 꺾어버리는 양기를, 병화를 딱 수렴시켜서 이제 열로 바꾸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우자를 원한다. 무죄인데 이제 천간의 신금이 지지로는 유금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기가 만만치가 않죠. 편하지 않잖아요. 신금 입장에서는. 그죠? 오사진 그러니까 병지 그 다음에 유금 오유파 절로 가 들어오지 마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런데 그럼 아예 못 들어오냐 그런 게 어딨어요. 뭐 신금 있으면 또 연결될 테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항상 배우자가 나의 동료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그도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좋죠. 배우자 자리도. 집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집안에서 뭐 의리를 발휘하고 뭐 그러기가 상당히 이게 좀 쉽진 않죠. 뭐 있어? 그런 기질, 뭐 청소해, 빨래해, 설거지해 이런 걸로 표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지 말고 같이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항상 어떤 일하는 것, 그런 공감대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그러면서도 나를 서포트하고 뒷받침해주고 이제 이런 것이 좋겠죠. 여자도 이제 무관, 개수 입장에서도 임수 입장에서 그렇고 지지로 자수 들어오려고 하면 좌우충 뭐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수기가 들어오기는 참으로 쉽지 않구나. 남자든 여자든 내가 이렇게 강력한데 그러면 상대는 완전히 나약한 뭐 이런 사람을 원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좀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런 사람 원하겠죠. 또한 병호 나 몸 좋잖아 잘났어 그러니까 상대도 그런 사람을 구하려고 하겠죠. 너무 눈이 높으면 또
안 될 수 있죠. 적절히 낮추고 그래야 되겠죠. 어쨌든 친구 같은 파트너, 요즘에 이제 결혼을 거의 안 하려고 하니까 점차 우리도 이제 뭐 동거 문화로 계속 가겠죠. 인공지능이 이제 꽉 잡는 시대가 됐는데 앞으로 뭐 10년, 20년 손정희 씨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이제 로봇의 그야말로 휴머노이드를 향해 가는데 많이들 만드는데 거기다가 이제 인공지능 탑재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지는구나. 이제 로봇이나 하드웨어의 속도가 빨라지고 보다 동작이 정교해지면 뭐 이제 거기다 씌우기만 하면은 안드로이드인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애기는 뭐해? 뭐 할 일이 뭐 있다고. 그죠? 좀 널찍널찍 미국 영화에 보듯이 앞에 잔디 깔려 있고 차 그냥 잔디 앞 도로에 딱 대고 우리 시골에 사람들 없는데 이제 그렇게들 다들 퍼져서 좀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율주행차 타고 그냥 서울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그냥 자면서 이제 그런 세상이 오고 있죠. 그래서 뭐 자식도 별로 안 날 거고 서로 살다가 마음에 맞으면 계속 사는 거고 아니면 또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또 그리우면 쟤만한 사람이 없었네. 다시 만날래? 콜? 이렇게 또 만나고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가뜩이나 그 연애 대상이 또 이제 안드로이드가 될 텐데 뭐 안 그렇겠습니까? 뻔하죠. 뭐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돈을 향해서 돈을 쫓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그 유혹에서 벗어날 인간은 별로 없겠죠.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명리 공부하고 뭐 인문학 책 읽고 그렇습니까? 외로움 타잖아. 고독하다. 그러니 책 읽어야겠다. 신난다. 책 읽고 글 써야지. 이게 아니고 외로워. 이러면서 술이나 한잔하고 싶은데 혼자 하긴 싫고 뭐 이렇게 누구를 찾잖아요. 또 계속. 그러면 공부하고는 계속 멀어지는 거고 자아 성숙은 뭐 기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때 항상 내 옆에 있어줄 안드로이드가 있다. 이거 안 살 사람 누가 있냐고. 사지. 꼭 그 정서적인 교감 이런 걸 떠나서 그건 영화 허에 나오는 그런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우리 지금 온디바이스 AI로 이제 스마트폰에 다 탑재되고 앞으로 이제 막 와치에 탑재되고 막 그럴 테니까 직접 이 하드웨어가 아니더라도 근데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성적인 것 이런 것도 들어가고 물리 세계에서의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그런 용도로 당연히 쓰일 테니까 뭘 더 선호할지는 모르는 거죠. 여하튼 인간은 움직여야 건강해지는데 또 뭐 암도 정복될 것 같고 지금 연구하는 면역 항암제 이런 거 연구하는 것들 보면 뭐 엄청나죠 지금. 전 세계 바이오 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이쪽 시장이 커가는 거 지금 이제 물량 품귀 현상. 왜냐면 이제 기계에 다들 들어가줘야 되잖아. 이 온디바이스 AI가. 한번 놀라운 점프업이 지금 일어날 직전이에요. 아직 불이 제대로 붙은 것도 아니야. 인류가 기존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미중유의 이른바 거품은 아니고 자산 거품 이런 게 아니고 이 경제의 이 규모의 도약 이런 거 생산성의 도약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은 소외되는 거죠. 인간이 이뤄내는 게 아닙니다. AI와 AI 로봇이 이뤄내는 거예요. 인간의 지능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런 흐름을 계속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이건 개인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공동체 차원에서 시민이 소외되지 않은 상태, 인간이 소외되지 않은 상태로 인간의 생명이 위협되지 않는 방식의 체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정부가 지속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어요. 소수 빼고는 노예사회로 갑니다. 안 갈 것 같으세요? 100% 갑니다. 지난 2년 동안 해온 걸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책들을 제대로
엄청나게 펴고 있죠. 총선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냥 가정을 해본다면, 만약에 다수당을, 반진보 쪽이 먹는다, 보수 쪽이 먹는다, 이건 상상 초월의 입법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일은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향해 가고 있다. 그게 이제 명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연히 사주를 볼 때, 지금 물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항상, 이 로봇과의 연결성, 이런 것도 봅니다, 저는. 로봇은 뭐겠어요? 이 경신금, 조금 이제, 데스크탑용으로 이렇게 쓰이는 그런 로봇, 이런 것도 나오겠죠, 조그만 것들. 아니면, 그야말로 이제, 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그런 AI, 이런 것들은 신요금의 상을 가질 테고, 그런데 이런 화기, 빛이 딱 전기가 연결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이 경신금, 신요금 이런 애들이 그 AI, 인공지능 로봇 그런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쪽을 연구하는 그런 사주도 있고, 그걸 떠나서 이제 좀 젊은 사람들 특히 보면 이제 나중에 꼭 젊은 사람 아니고 이제 중년 50, 60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화기와 연결된 경신금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예를 들어서 관성이다. 그게 또 예를 들어서 재성이다 그러면 나중에 로봇하고 사세요. 이렇게 농담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야죠. 나이 들어서 몸도 아프고 삐걱삐걱 되는데 로봇이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죠? 나 데리고 저 산에도 가지고 얼마나 좋아. 물론 이제 내가 로봇 옷을 입고 가겠지만 같이 가면 좋잖아요. 안전하고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렬하는 태양이죠. 그야말로 5월의 태양, 한낮의 태양, 구름 한 점 없이 모든 것을 말려 죽일 듯한 그 폭염의 빛 이런 거예요. 그럼 거기에 상징되는 게 뭐야? 광포 하잖아. 흉포 잘못 쓰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굉장히 강력한 성격을 띈단 말이에요. 그것이 폭력적으로 이렇게 발현되고 그러면 당연히 좋지 않다. 그리고 태양은 홀로 떠 있어. 우리는 태양빛을 맨눈으로 볼 수도 없잖아. 특히 이 태양이라면. 그러면 얘가 태양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을 얼마나 하찮게 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속성도 있다. 고고하다, 도도하다 이런 속성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거야. 그런 속성을 좋게 써야 되는 거죠. 독불장군은 없는 거야. 잘못 쓰면 독불장군이라고. 밑에 부하들이 안 따라오고 비겁들이 연합을 안 하려고 하는데 혼자 돌격하라! 자기 혼자 가면 이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병호일주의 누구야? 제갈량이 병호일주죠. 그러니까 이 월지에 해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끌어와야지. 이 평관을 딱 끌어오면 어떻게 해요? 병월주 같은 사람들은 이제 직장 생활하면 위에 일단 회사를 잘 만나야 되고 위에 상사를 잘 만나야 되고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의리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양인들이 그 의리를 바칠 만한 나의 주군, 나의 리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런 것들이 뭘 리더한다고 내가 할 거야. 이런 속성이 훨씬 더 강해지겠죠. 이러면서 이제 너무 뜨거워. 근데 사주에 토도 있고 목도 있는데 다 목말라서 죽겠어요 하고 각자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다면 물을 버줘야죠. 그럼 술을 마신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해수 있고 이러면 금생수 되는 구조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화기가 또 금을 달고 예를 들어서 신월이야, 유월이야, 그러면 이 신유금이 굉장히 어때요? 날카로워지죠. 숙살지기가 굉장히 강력해. 그러면 걔들이 입장에서 항상 의인화 해보세요. 그러면 이 화기에 달궈진, 달리 말하면 화기에 열받은, 그죠? 얘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당해가지고 승질이 이빠이 난 상태야. 그러면 누구를 노리고 있어요? 매복하고 딱 있다고 운에서 누가 오기를 협곡으로 목들이 딱 오면 딱 뵈려고 하죠. 잘 벼려진 날카로운 장검으로 딱 뵈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살기가 굉장히 등등한 거죠. 그게 이제 당연히 이 목이 좋을 리가 없지.
이 인체로 따지면 이 간, 여기서부터 기본. 그러니까 술 잘 안 먹으려고 하고. 그냥 무조건 술 잘 먹는 게 아니에요. 구조에 따라 당연히 다른 거야. 그죠? 또 어떤 구조는 목은 안 들어오는데, 얘가 금이 막 열받았어. 그죠? 그럼 목이 탈 거 아니야. 그러면, 수기를 원한다. 빨리 수기에 풍덩 빠지고 싶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수 같은 게 와서 유자파, 자유기문 이렇게 걸리면 돈을 부풀리고 싶어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성질상 자유, 술 먹어야 돼. 술 먹고 싶다. 이런 것이 될 수 있죠. 또 이게 남자라면 이렇게 자유기문 걸리고 그러면 이제 또 내가 사귄 여자가 또 술 좋아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난 안 먹는데 구조에 따라 다르다. 술을 엄청 먹게 생긴 사조가 있는데 메말랐는데 술을 입에 한 방울도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부분에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신다. 아예 극단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다른 쪽으로 이제 쓰는 거죠. 내가 수기를 받아들이는데 그걸 술이라는 용도 대부분은 뭐 술로 써요. 성인들은.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그것을 내가 관을 추구하는 에너지로 쓴다든가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대체해서 씁니다. 이어서 실전사주 웨이업 회원분들을 위한 실전사주로 이어가죠.